네, 반갑습니다. 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4년 6월 17일 월요일입니다. 8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상쾌한 하루 되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됐습니다. 6월 하순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번 한 주 좋은 일들 가득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최상의 성과 이뤄내시고 여러분 하시는 일 다 잘 되시는, 그리고 모두 다 건강한 이번 한 주가 되기를 화끈하게 바라고 또 바라드리겠습니다. SEC 이야기를 잠깐만 해드릴 텐데, SEC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뭐 20억 달러를 요구하질 않나, 뭐 1.27% 스스로의 기준을 계속 만들면서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고, SEC가 아무리 원고여도 아직 결판이 끝난 게 아니고, 그리고 자명한 사실도 있다가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간과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왜냐면 지금 뭐 7월 전후로 어떤 SEC와 관련된 어떤 훈훈한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서서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 미리 우리는 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5,500명까지 왔네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동영상 개수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저희 코인키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그리고 오늘도 두 분만 받겠습니다. 고량주 과정, 선물 거래를 차분하게 배워볼 수 있는 그런 과정. 지금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가격적인 부분이 여러분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투자에 있으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높은 고점에서 뭔가를 승부 보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비트코인을 예로 든다면 막 1억 원 뭐 가까이 됐을 때 그럴 때 뭔가 승부를 보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다. 그러나 이 위에서 노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놀아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1억 원이 있고 8천만 원대가 있다.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나요? 가격적인 면만 봤을 때는 당연히 1억 원이 좋죠. 그러나 여러분은 여기에서 손을 댈 수 있어야 된다. 여기를 더 좋아할 줄 알아야 된다. 왜냐면은 그만큼 먹을 폭이 많으니까. 그러나 이제 이런 걸 깨닫기가 정말 쉽지가 않죠. 그러나 아마 현명하신 분들 중에서는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커뮤니티 오셔서 언제든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제가 뭐 일기장 하나 중요한 거 하나 적어드렸고, 야, 좋습니다. 우리 회원분들은 다 좋아요 눌러드릴게요. 폭발 조짐이래요. 와. 코인키스님으로 인해서 2년이 넘는 시간을 버티면서 평단 가꾸기를 해왔다. 오랜만에 듣네요. 평단 가꾸기. 평단 가꾸기의 절정이 진짜 지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6B까지 지금 양보해줬는데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그죠? 1달러부터 시작이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다들 감사하고, 700원에 감사해야 하니 참 아쉽지만 이제 올라가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이 또 기회가 됐을 것이다. 알 수 없는 거죠.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화끈하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격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굉장히 현명하시고 생각이 깊으신, 사려 깊으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 느낌 그대로 이 암호화폐 판에서만 활동할 수 있으시다면 뭐 더할 나위 없는 수익을 여러분 스스로 창출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죠.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89%는 이 판에서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평소에 여러분이 갖고 계셨던 그런 현명함, 스마트함에 그 반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부분이 아쉽죠. 참고하시면 되고, 그러나 우리는 이제 11%가 1차적으로는 되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가에 매수할 수 있고 고가에 즐길 수 있는 그러한 투자 성향이 되셔야 돼요. 새벽간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됐더라고요. 이것은 또 어떤 의미였는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전반적으로 딱 느끼는 게 6월 12일이었죠. 야, 벌써 6월 12일인가요?
6월 12일 9시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네. 6월 12일 9시 30분에 CPI 발표. 이때까지 딱 공포감 줬다가 네 올라왔고 CPI로 올라왔고 다시 점도표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까지 했다가 가격 따지기 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분위기. 네, 제가 말씀드렸던 이 72시간 24, 48, 72 이 72시간 동안 네, 그 점도표에 대한 어떤 신선함이 사라지면서 다시 이제 올라서기 위한 건데, 네, 분명히 올라설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FOMC와 관련돼서 뭐 어떤 보조 지표들이 좋은 것들이 발표가 되고 있다. 네, 물가가 잡히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네, 고용률이 둔화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스처가 나왔을 때, FOMC에서 나왔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제 웃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리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네, 금리 인하는 시기의 문제지. 금리 인하는 무조건 하긴 한다. 네, 그게 이제 언젠지가 관건인데 그것은 뭐 지켜보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죠. 이거는 굉장히 빅 이벤트입니다. 빅 이벤트. 빅 이벤트. 빅 이벤트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리플의 가격이 691원이든 비트코인이 9,400만원이든 어쨌든지 간에 이 빅 이벤트의 기회를 놓치는 것은 인생 통틀어서 매우 아쉬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대단하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 대단하냐면 이렇게 가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코인키스의 아침 방송을 포함한 매일매일 4번씩 4회씩 제공되는 그 방송을 다 챙겨보고 계신다는 것은 어떤 장점이 있는 것이냐면 네, 지금 리플의 흐름과 리플의 기술적인 위치 그리고 리플 현재 어떤 이슈들이 거론되고 있는지를 지금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예 이 판 떠나서 그냥 활동하신 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6월 17일이잖아요? 월요일이잖아요? 이제 업무하기 바쁘겠죠. 본인 인생 살기 바쁘겠죠. 근데 이걸 모르면 이제 놓치는 거죠. 뭐 금리나 뭐 관심 없는 사람 되게 많아요. CPI가 뭔지 모르는 분들 아직도 많다니까요. 제 주위에. 그냥 뭐 필요 없고 월급 꼬박꼬박 받고 적금 꼬박꼬박 하고 그렇게 알뜰하게 열심히 사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게 비꼬는 게 아니라 되게 많다고요. 근데 그거에 반해서 여러분은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기회를 여러분이 만든 거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는 누구든지 간에 기회는 항상 옵니다. 다만 그 기회를 캐치하고 엿보고 잡을 수 있는지 그 여부가 관건이 되겠죠. 우리는 이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SEC 소송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금리 인하라는 큰 이벤트 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떤 행동으로 옮길 필요가 있겠죠. 거기에서 이제 좀 부가 갈라지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량주 과정 들어오실 분들은 참고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제가 메인 방송 들어가기 앞서서 이거 소개하기 앞서서 여러분께 이런 말씀 한번 당연한 건데 근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23년 7월 13일에 약식 판결로 증권은 SEC는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리플은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약식 판결했습니다. 자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7월로 뭐 예측을 한다면요. 2024년 7월로 최종 판결 예측을 한다면 여러분 최종 판결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최종 판결을 왜 기다리시나요? 그냥 끝나는 것 같아서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는데 중요한 것은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 이 말 똑같이 해요. 여기서 갑자기 미안하다 리플 사실 증권이다 그런 이야기 안 해요. SEC가 정말 뒤집을 만한 미친 듯한 어떤 진짜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서 어떤 그 법원 판사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는 이상 그런 것도 없잖아요. 왜냐면 리플은 증권이 원래 아니니까 판결 난 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뭐 어떤 뭐 신선한 뭐가 나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대단한 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SEC가 이렇게 명확하게 나온 사실을 두고도
진짜 이 본질이 호도되게 그렇게 언론 플레이 하는 것이 대단한 거죠. 거기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걸 저는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약식 판결 내용이 최종 판결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종 판결에서는 기관 판매, 2차 판매와 관련된 이슈, 아니면 뭐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 아니면 뭐 합의금, 이제 그 최종 판결 전이라면 뭐 그런 것들이 이야기가 나오겠죠. 벌금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뭐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불확실할 뿐이지. 네, 뭐 그거는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좀 알고 계셔야지 이게 말이 되는 거지. 그게 아니면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한번 의구심을 품으면 네, 부정적인 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부정적인 것을 찾기 마련이에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또 2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누군가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저 리플 CEO가 뭐 새로운 데이터 뭐 뻥튀기 했다 뭐 그런 얘기까지 어떻게 해서 2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갔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긴 한데요. 근데 저는 특정 유튜버가 일으킨 이슈에 대해서 저는 절대 언급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네, 저는 여러분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저는 불필요한 그런 다툼 이런 거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냥 언젠가 말씀드리죠. 운전하다가 제 앞에 그냥 깜빡이 안 켜고 끼어들면 그래 지금 순간적으로 기분은 언짢긴 하죠. 왜냐면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원래 저렇게 사는 사람인데 뭐 어떻게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네, 길가에서 담배 피우신 분들은 네, 뭐 제가 뭐 정의감에 불타서 담배 피우지 마 뭐 이래야 되나요? 그냥 빠르게 앞으로 지나가면 되는 거죠. 왜냐면 원래 저렇게 사시는 분이신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제가 저 사람을 이렇게 교화를 시켜줘야 되죠? 왜 계몽시켜줘야 되죠, 제가? 왜냐면 저도 방송 여러분과 만나기 바쁘고요. 네, 방송하기 바쁘고, 네, 그리고 제 일하기 바빠요. 여러분도 그렇게 인생 사세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맞잖아요. 어차피 담배 피우실 분들, 왜 내가 뭐 부딪혀야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SEC도, 네, 그러라고 하세요. 어차피, 네, 법원에 맡기면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당당하십니까? XRP 투자에 있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말에 좀 동조가 되시나요? 리플은 증권이 아닌 건 이미 확정된 거고 최종 판결 때 이제 어떤 디테일한 이야기가 나올지 그게 이제 핵심이다. 그럼 공감이 되십니까? 그러면 리플을 홀딩할 자격이 있으신 거죠. 그리고 이상한 이야기 계속 하잖아요. The SEC is demanding the court to approve a $2 billion settlement in consideration of the violation of security laws committed when Ripple sold XRP to institutional investors. 결국 기관 판매했을 때 XRP가 증권의 시비에 걸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네들은 2 빌리언, 20억 달러를 내야 된다. 라고 SEC 혼자 착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1.27% while the average settlement rate from sales proceeds is 1.27%. 합의금을 책정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뭐 성과금, 그러니까 그 퍼포먼스요, 실적의 그러니까 수익금의 1.27%가 일반적이다. 라고 누가 했다고요? SEC가. 그러니까 본인이 저는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하나요? 그 매트릭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저보다 더 인생 오래 사시는 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이 매트릭스, 발음은 이제 매트릭스거든요. 이 매트릭스에서 벗어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돈은 적금을 통해서 불어나게 된다. 뭐 이런 틀. 아니면 이런 거 제가 왜 말씀드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평균적으로 보통 1.27% 내는 거니까 리플 너네들도 그래야 된다. 그런 쓸데없는 매트릭스. 뭔가를 가둬두려는 매트릭스. 여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기사 읽으면서도 굉장히 더 좀 약간 화가 났습니다. 무슨 또 기준을 본인이 뭔데 만들어주나? 그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를 살 때는 뭐 본인의 1년치 연봉을 넘으면 안 된다. 누가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런 틀을 자꾸 만들어요. 이런 그리드를 만든다고요. 못 빠져나가게. 막 차 좋은 거 살려고 하면 안 돼. 너 연봉 얼마야? 저 연봉 5천인데요. 너 5천만 원 넘는 거 사면 웃기는 소리 하지 좀 마세요, 제발. 그러면 지분 연봉에 아이고 진짜 틀 좀 만들지 마세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명령을 했네요. 틀 좀 만들지 마세요. 보다는 저라면 그렇게 안 삽니다. 틀이 있으면 성공할 수 없어요. 틀이 있으면 성공할 수 없다니까요. 리플 691원. 아이고 비트코인 봐라 9,400만 원인데 아유 한심하다. 예, 한심해요. 맞아요. 한심하니까 버려야 되나? 이건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리플에 대한 어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하나 풀린다면 훨씬 더 폭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건 단순히 지금 리플이 싸기 때문에 잡아야 된다 그런 논리는 아니에요. 이렇게 잘 안 오르는 것들은 뭐 사기보다는 오히려 좀 오르는 것들을 사는 게 더 좋을 때가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특별한 케이스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 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가 만든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 저는 그걸로 크고 작은 성공을 저는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댓글 적고 싶으신 분들은 적어보세요. 사회가 만든 틀 벗어나셔야 됩니다. 사회가 무슨 그렇게 틀을 막 만들어요. 이게 뭐 해야 된다 저 해야 된다. 아니 본인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 그 틀이 있으면 절대 그러니까 남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아닙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왜냐면 또 내가 뭔데 여러분께 또 이런 조언을 합니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들어서 외람된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그러나 취지는 충분히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개인 기준 제목에 제가 법원 SEC 합의금 경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런 것들 작년 약식 판결 자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6월 12일 기사인데요. 리플과 관련된 직접적인 기사는 아니에요. 근데 SEC와 관련된 기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좀 이렇게 인기를 못 얻었더라고요. 이게 핵심은 이거예요. 미국 SEC는 월스트리트를 규제하는 권한이 두 건의 대법원 판결, 이것까지 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두 건의 대법원 판결과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인해서 약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 쉽게 말씀드려서 약화될 SEC의 권한이, 규제 권한이 약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SEC는 투자 고문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 일부를 박탈당했다. SEC는 2020년 12월 리플에 소송을 걸었을 때, 증권 소송 걸었을 때 가장 강력했다고 생각하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2024년 오늘 6월 17일이죠. 6월 17일 매우 약해지고 있죠. 파워가. 그러니까 SEC 집단이 계속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면서 그렇게 규제를 했었다면 아주 사회에 진짜 각광을 받고 인기를 받았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아까 12.7%, 1.27%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면 20억 달러 리플 벌금 본인의 기준 마음대로 책정하는 거 이런 게 보셨잖아요. 그럼 보면서 이게 좀 이상해. 한마디로 해서 아주 쉽게 하기 좀 이상해. 왜 자기 마음대로 저렇게 하지? 제가 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2023년 4월 1일 기사까지 제가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리플 변호사, 자, SEC 주장은 너무 광범위해서 승소하기 어렵다. 뭐 이건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겠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판사는 이미 SEC 변호인의 위선과, 그러니까 SEC 변호인의 위선, 그리고 법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한 데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어요. SEC 변호인들은 말을 바꿔요. 말이 왜 바뀔까요? 본인들이 말 그대로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계속 위선적인 이야기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기준이 없고 틀린 말을 계속 주장을, 틀린 이 가정, 틀린 전제를 가지고 주장을 하려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겠죠. 근데 앞뒤가 안 맞으면은 법원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건 무조건 아웃입니다. 왜냐? 법만큼 논리적인 그런
그런 분야가 없잖아요. 근데 논리가 맞지 않아요. 논리가 맞지 않는데 어떻게 너네가 원하는 판결을 내려주겠습니까? 그래서 7월 13일에 너네는 아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리플은 증권이다라고. 증권이 아니다라고. 그 법에 대한 충성심 부족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웃기지 않습니까? XRP가 증권이야 라고 SEC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야 법원 판사님 이거 좀 판결해 주세요. 리플랩스라는 미국 핀테크 기업이 증권을 판매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아니라네요. 라면서 본인들이 SEC가 원고를 자청하면서 법원에 본인들이 제소한 거 아닙니까? 근데 XRP가 증권이 아니다라고 7월 13일에 딱 판결을 나니까 뭐라고 했냐면 실망이다. 법원의 실망이다. 뭐 하는 거죠? 법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한, 그 진짜 판사한테 굉장한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거 아닌가요? 판사의 자존심을 굉장히 상하게 하는 거 아닌가요? 맞잖아요. 너네 둘이 우리를 신뢰하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달라고 했는데 또 너네 둘이 실망을 해? 뭐 하지를 말던지. 법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잖아요. 법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면서 무슨 법원에 소송을 거냐고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결과가 저는 곧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건 더 이상 시간 끌 것도 없다. 합의금부터 글러먹었다. 속된 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거 작년 기사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4월 1일 기사입니다. 작년 4월 1일. 그러니까 작년 7월 13일에 약식 판결이 나왔는데 석 달 전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분도 개인적으로는 법원이 리플 CEO와 리플 공동설립자에 대해서 유리한 판결을 내릴 거라고 전망한다. 이유는 SEC의 주장은 승소하기엔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됐다. 이제 광범 1년이 지나버리니까 광범위한 게 축소되는 게 아니고 이제 벌금까지 터무니없는 20억 달러를 내라고 난리를 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법원의 요즘 유행하는 말로 법원을 상당히 긁히게 만들었다. 저는 이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생각되며 7월 전후에 나오기를 저 개인적으로는 뭐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바라고 있다. 이것과 이제 좀 결부돼서 금리 인하 이슈가 같이 더해지면 여러분께서 진짜 마음고생 하셨던 거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해결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구독자가 늘고 있다는 것도 참 고무적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 보다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 네, 지금은 영어학원 다닐 때가 아닙니다. 영어학원 한 달 수강료 한 17만원, 18만원 이렇게 해요. 15만원도 아니야. 요즘 17, 18, 뭐 20만원짜리도 있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네, 돈 공부하는 공간은 한 달에 12만원이 뭐 아깝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오늘 2자리 비어있으니까요.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상쾌한 하루 되시고요. 저희 이따가 지금 8시 반이니까 지금 시간이 정확하게 8시 37분이니까요. 한 11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쾌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